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지난 2018년 궁중족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리포트에서 소개된 사례 가운데 적용되는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재원 기자가 유정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리포트의 사례들을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는 유정훈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권리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권리금이라는 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임차인과 임차인들끼리 거래가 되는 거고 임차인한테는 어떤 재산 가치로서 느껴지는 것인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 권리금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장사를 잘 하면은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돈을 좀 받아 나간다라고 이제 상식적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장사를 하면서 시설을 들이고 또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장사 잘 되는 그런 위치를 내가 선점해서 장사 수익을 잘 내는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또 이런 위치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유무형적으로 평가해서 권리금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이렇게 양도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가로 수수되는 것을 권리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법에서는 그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들이 좀 있죠? 네, 임차인 입장에서 드렸던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적, 거래적 이런 가치들을 산정해서 평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한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와서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이런 것들을 이제 거부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너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월세를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방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 줘서 새로운 임차인한테서 받아야 되는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는 경우에 그렇게 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서 리포트에서 이제 불우등 아동복 상가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이게 지금 소송 중인데 1심에서 패소한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예.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 뭔가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재임대를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어떤 이게 임대차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뭐 다쳤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영업을 했는데 영업적 손실이 크다 보니까 빨리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이것을 채우고 내가 나갈 수 있으면 경제적 손실도 줄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3자한테 재임대를 주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과 새로운 제3자 사이에 체결되는 것을 이 전대차라고 하고요.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으로는 그게 가능한가요? 예, 법에서도 이런 전대차 계약의 필요성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상정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떤 위험을 떠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취소된다는 것이 이제 계약이 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대차 계약을 좀 주의할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법에서는 전대차 계약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불우등 아동복 같은 경우는 200% 넘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임대차 보호법으로 법이 어느 정도 그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항상 돈을 더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겠지만은 사회 경제적으로도 또 그 욕심을 또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뭐 매년 물가 상승이 되고 또 지료 이런 공시지가 상승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뭐 저희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연 5%의 범위 내에서만
협의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임대주가 고정돼 있지는 않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를 달라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고 보이겠죠. 아무래도 뭐 지주 입장에서는 나가라 뭐 이런 뭐 극단의 저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조정을 원하기 때문에 5%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송으로 가기 전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어떤 뭐 단체가 좀 있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단체나 이런 부분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의 서로 자율적인 그런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기대는 있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